저는 나는 솔로를 다녀왔지만 아직도 노총각이고 10년째 한의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그리고 관종이지만 유명하지 않은 한의사 이상진입니다. 저는 원래는 수학과에 가고 싶었어요. 원래 수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당시에 제 친형이 한의대에 또 다니고 있었거든요. 친형한테 수학과의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수학과 가면 굶어 죽는다. 그래서 누구도 굶어 죽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형이 다니고 있는 그런 한의대 어떠냐? 너무 좋다. 최고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사실 워낙에 한의대가 인기가 좀 좋을 때예요. 그때 막 허준할 때고 뭔가 신토부리, 웰빙 이러면서 몸에 대한, 그리고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막 높아져 갈 때라 한의대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한의대에 들어가기 전에 한의대에 가면서 이제 기대를 한 것은 왠지 의대다 그러면 뭔가 약간 커리큘럼이 예상이 다 되고 뭘 배워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가 예상이 되는데 한의대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가면 뭘 배우지? 혹시 막 장풍 쏘는 것도 배우나? 기라는 것은 실제하나? 맥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과장해서 비유하자면 마치 호그와트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실 상당한 기대를 갖고 현대의학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신비로운, 그러나 막상 가서 내가 막 밝혀내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좀 기대를 갖고 진학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진짜 한의대 교육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너무 엉망이라서 무슨 음양오행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거는 무조건 외워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하면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거 외워라.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 잘못 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또 이과적인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나 지금이라도 원래 가고자 했던 수학과를 다시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면서 부모님이랑도 좀 트러블도 있고 그러던 와중에 어쨌든 그때가 이제 2000년도였는데 2000년도 7월 달에 디아블로2가 나옵니다. 디아블로2가 나오고 이제 또 그러면서 제가 안 그래도 마음 둘 곳이 이제 없는데 2000년도 2학기에 디아블로2가 나와 있으니까 열심히 이제 휘린들을 불면서 학교를 안 가고 그러면서 요구를 당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학년 2학기에 학교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정말 학교에 다닐 마음이 정말 1도 없어서 출석도 당연히 좋지 않고 심지어는 시험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F가 6개가 나오고 완전히 이제 유급을 제대로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급을 피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디아블로나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제 난리가 났죠. 왜 학교를 안 다니냐, 난 못 다니겠다, 재수를 하겠다, 한다 이런 어떤 일들을 겪다가 결국 군대에 가게 됩니다. 제가 극적으로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이제 그 군대를 간 이유 자체가 학교에 다닐 생각이 없어서 군대 간 거거든요. 학교를 졸업하면 공중보건이나 어떤 군의관이나 이런 걸로 군대를 가니까 그럴 생각이 없어서 군대를 간 건데, 막상 군대 가서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가 정말 극적이었던 사건이 군대에서 제가 영창을 가게 됐어요. 근데 영창을 간 게 제가 정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정말 잘못을 해서 간 게 아니라 그 부대 내에서 고참이, 제가 있던 부대 내 이제 고참이 후임병들한테 하지 말라는 행위를 다 했었어요.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암기 강요, 금전 관련 부조리, 정말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했었는데, 그거를 모든 후임병들이 참고 견디다가 언젠가 이 소원수리에 이제 2명이 이제 그거 적어서 낸 거죠. 소원수리 때 부대가 발칵 뒤집어지고, 아니 이렇게 큰 일이 생기도록 니들은 뭐 했냐, 니들이 제때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 거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래서 미보고라는 죄명으로 제가 영창에 가게 됐습니다. 그 살다가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살에 갇히는 경험을 안 해보잖아요. 이 창살에 갇혀서 또 영창에서는 말을 못해요. 교화가 될 만한 서적을 읽으면서 혼자 생각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나? 과연 나는 어떤 이유로 내가 여기에 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군대에 와서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학교에 안 다녀서인 거예요. 내가 한의대를 다니면서 정말 그 참지 못했던 부조리가 군대에 와서 보니까 그거는 정말 부조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거는 좀 참고 견뎌냈으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영창 안에서 철창살을 보면서 복학을 결심했죠. 25살에 예과 1학년으로 복학을 하다 보니까 동기들은 벌써 본과 4학년이고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유급을 당하면 안 되겠는데, 근데 공부를 해본 기억은 오래됐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그때는 열심히 했죠. 열심히 제일 앞에 나가서 교수님한테 얼굴 도장 찍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탔어요. 장학금을 타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해볼까? 나도 이제 내가 장학금을 다 타보네? 왜냐면 항상 꼴찌로 유급당할 때 항상 내가 정말 제일 꼴찌였는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장학금도 타고, 그래서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내가 전액 장학금도 탈 수 있을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었는데 전액 장학금을 못 타고 반액까지 탔습니다. 지금 개원이 3번째인데 왜 개원을 3번이나 했느냐? 다 잘 안 됐으니까 접고 다시 하느라 3번째 하고 있고, 첫 개원할 때는 되게 웃긴 게 경험이 오히려 없다 보니까 정말 근자감,
아 무조건 내가 개원하면 잘 되겠지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상진인데 그냥 어디서 차리든 뭐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야? 하고서 차렸다가 쫄딱 망하고 그리고 이제 접고 그 다음에도 또 사실은 처음부터 개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할 때가 또 마땅치 않아서 또 개업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세 번째 개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많죠. 어떤 입지도 그렇고 어떤 컨셉도 그렇고 첫 번째 개원했을 때는 정말 하루에 환자가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많았어요. 비용을 떠나서 매출 자체가 거의 아예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환자를 기다리다가 진료를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런 나날들이었고 다른 데서도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첫 개원 때 광양에서 공보를 하고 있던 후배가 토요일 날 혹시 참관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야 근데 참관 와도 돼 근데 형 환자가 많이 없는데 괜찮겠냐? 아 형 상관없어요 그냥 형 얼굴 볼 겸 해서 가는 거죠 해서 토요일 날 광양에서 이렇게 당시 제가 방배동에 있었는데 방배동까지 온 거죠. 야 올 때 그러면 가운도 준비해서 오고 내가 진료하는 거 다 보여줄 테니까 다 준비해서 와. 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와가지고 둘이 이제 가운 입고 원장실에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누가 와야 뭐 진료를 하는 걸 보여줄 텐데 아무도 안 오니까 뭐 잘 지냈냐 뭐 근황 얘기하다가 야 너 약침 놓을 줄 알아? 형 저 약침 놓을 줄 몰라. 그럼 내가 약침 알려줄게. 내가 나한테 놔봐라 뭐 이렇게 이런 걸 알려주고 해도 환자가 안 오다가 비로소 첫 환자가 온 거예요. 초진 환자가. 야 초진이야 초진 상담하는 것부터 보여줄게. 옆에 이 친구는 서 있고 전 앉아서 초진 환자가 들어왔는데 저희 한의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는 사람이 어깨가 안 올라갔는데 이 한의원에 와서 침 한 번 맞고 바로 어깨가 올라가길래 자기도 어깨가 아파서 그 얘기를 듣고 치료를 받으러 왔다. 근데 근래에 어깨 아파서 침 맞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분 성함이 뭐냐? 이야기를 해줘서 차트를 검색해보니까 안 나와. 이거 옆에 한의원 가야 될 환자가 잘못 온 거예요. 알겠다. 일단 알겠으니까 일단 치료를 잘 해드릴 테니까 물리치료를 먼저 받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고 이제 그 후배한테 아무래도 여기 옆에 되게 잘 되는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 가려던 환자가 잘못 온 것 같다. 그래도 어쨌든 이럴 때 이 환자를 잘 치료해서 돌려보내면 또 내 환자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물리치료가 끝나서 침을 놓으려고 갔는데 이분이 분위기가 미심쩍잖아요. 환자도 아무도 없고 전화를 해본 거야. 자기가 잘못 온 것 같다. 침은 다음에 맞겠다. 비용은 얼마 내면 되냐. 그래서 그러면 물리치료비 제가 그냥 1,000원만 받을게요. 그래서 그분이 1,000원 내고 가셨거든요. 그 1,000원이 그날의 매출이었습니다. 굉장히 안 됐었습니다. 굉장히 안 됐었죠. 한의원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한의원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환자를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내가 뭘 할 것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계속 뭔가 만들어보고 그러던 와중에 근데 또 한의원과 무관하게 원래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때로는 술 마시기 힘들 때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숙취해소제를 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숙취해소제 성분들이 거의 한약 성분에 가까운 거죠. 뭐 여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약 성분에 가까워서 굳이 이럴 거면 내가 사 먹을 게 아니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프로토타입 만들듯이 그냥 이렇게 조금씩 뭐 이런 약재 넣고 저런 약재 넣고 의서 봐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먹어도 보고 술자리에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줘도 보고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이거 야 효과 좋다. 그래? 그러면 이걸 아예 상품화를 해볼까?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특허청에서의 경험이 이제 저에게 뭐 반영이 됐다라면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 상표권이다. 네이밍을 잘해서 그 상표권을 내가 갖고 있어야 어떤 다른 브랜딩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럼 어떤 이름을 지어야 좋을까? 가만 보면 우리가 술 먹을 때 항상 걱정하는 게 다음날 출근이니까 그럼 다음날 출근을 잘 할 수 있게 출근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 그래서 출근한이라고 출원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죠.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되게 잘 맞는 제품인 것 같아요. 출근한이라는 거 자체가 제가 한의사라는 거 그리고 뭔가 술을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뭔가 좀 재밌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저에게 되게 잘 맞는 상품이라 약간 제 브랜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좀 이따가 또 드릴게요. 새로 만나는 사람을 볼 때 제 명함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드리기도 하고 그걸 많이 했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니 한의사 내가 진짜 그렇게 어렵게 한의대 들어가서 그렇다고 뭐 한의사로 군대를 빠진 것도 아니고 군대는 군대대로 갔다가 복학해서 또 열심히 뭐 공부를 해가지고 한의사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개원을 했는데 하루에 환자가 한 명도 안 오고 뭐 한두 명 오고 이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왜 한의대를 갔지. 이게 약간 짤로도 돌고 그랬었는데 한의사가 되기를 잘했다 이런 순간 거의 못 느끼죠 사실은. 근데 뭐 이렇게 느끼겠어요? 거의 못 느끼죠. 근데 그게 꼭 그 영향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짤로 돌았던 게 제가 나는 솔로에 출연을 해서 처음에는 직업을 밝히지 않고 첫인상 투표를 했을 때는 한 표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서 계속 빵표 받다가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자기소개를 하고 제가 한의사인 것을 밝힐 때 사람들이 다
화들짝 놀라면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놀라고, 그리고 그날 밤에 투표를 선택받을 때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한의사 살아있구나. 평상시에는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내 직업이 껴있었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생각난 대로 할게요. 뭐 한의학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저에게 한의학이란 운명이다. 지금 와서 다시 돌아가도 결국은 다시 한의학을 선택할 거라는 대답을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친형도 한의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제가 한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